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는 계속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 수위에 도달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가상 대결에서도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을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7월에 퇴직한 다음에 퇴임한 다음에 정치를 안 하고 배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로 1,009명을 상대로 한 것인데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고요. 조사 기간은 지난 16일에서 17일 사이였습니다. 이 조사는 아시아 경제와 민지 코리아 컨설팅이라는 다소 생소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조사 내용이 다른 여론조사와 결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수치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이 지지가 46.2%로 나왔는데 이것은 최근 조사보다 매우 높습니다. 최근 조사는 거의 36%입니다. 한 10%포인트 문재인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 안 한다. 국정평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60%인데 이 조사에서는 50.4%로 이 또한 10%포인트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갤럽 조사와는 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0.7, 갤럽에서는 한 35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가 27.6으로 나오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22 정도 나옵니다. 우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력 인물,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야권이군요. 야권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결정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군요. 좀 애매하게 물었습니다. 야권 후보면 야권 후보지 국민의힘 야권 후보로 나오더라도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의힘이 다른 당과 합당해가지고 국민의힘이랑 간판을 내리고 또 다른 당명을 걸 가능성도 많죠. 어쨌든 범야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범야권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 32%, 1등, 2등 홍준표 10.7, 3등 유승민 7.2, 원희룡 4.5, 김종인 4.4, 홍정욱 2.7, 기타 인물 5.5, 안철수 씨는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뺀 모양입니다. 윤석열 씨가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고 각 지역별 연령별로 매우 고른데 다만 호남 지역을 빼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령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조사를 했네요. 민주당 대선 제3주자 유력인물, 그러니까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빼고 제3후보가 등장한다면 누구겠느냐. 정세균 17%, 추미애 12%, 임종석 7.4%, 김부겸 6.4, 이광재 2.3, 이인영 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물었는데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가 45.9, 출마할 것으로 본다 33.9, 잘 모르겠다 20.2. 그다음에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가상 대결입니다. 첫째, 이낙연, 윤석열 가상 대결. 여기서 이낙연 39%, 윤석열 46.8% 아주 큰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아니죠. 윤석열 씨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특히 남자에서 윤석열 씨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남자에서는 윤석열 51.5, 이낙연 34.8. 여자에서는 이낙연 43,
윤석열 40이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연령대별로 꽤 고른데 특히 60대에서 높습니다. 60대에서 60%, 70세 이상에서는 66%. 지역별로는 윤석열 지지가 높은 쪽이 서울,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다 50%가 넘습니다. 다만 광주, 전라도에서는 이낙연 63, 윤석열 21.8. 이 윤석열 씨의 아버지 고향이 이 충남이니까 충남에서는 윤석열 45, 이낙연 36. 그다음에 지금 다른 조사에서 줄곧 1등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이재명 윤석열하고 붙으니까 여기 또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45.1대 42.1.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3%포인트로 윤석열 씨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이 서울에서 윤석열 51, 이재명 37. 다만 인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47.7, 윤석열 37.5로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니까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충청도에서는 윤석열 54.2, 이재명 36.3. 충청도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윤석열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윤석열 65, 이재명 22.8. 부산 울산 경남 윤석열 51.7, 이재명 36.9. 경상도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씨가 같은 경상도 출신인 이재명, 같은 경상도 아닙니다. 윤석열 씨는 충청도 출신인데 경상도 출신인 이재명 씨를 경상도에서 앞서고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62, 윤석열 20.9. 자, 이런 조사를 보면은 이 대한민국 세력, 김정은, 문재인에 반대하는 세력은 일단 윤석열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대안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올인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윤석열 씨가 나중에 나 출마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다른 무슨 일로 해가지고 윤석열 카드가 꺾여버렸을 때 이 우파와 중도층에서 좀 난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윤석열 카드를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지금 새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세력의 단일화입니다. 대한민국 세력 단일화, 이걸 줄이면 대단일화가 되겠습니다. 큰 대자.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반대하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단일 후보를 낸다면은 서울시장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수식이. 지금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한 6, 현상유지 바라는 사람이 6대 4니까 1대1 구도가 되면은 정권교체파가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이 1945년에 미국에서 귀국하자 말자 했던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2021년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파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파 단일화는 4분의 1 단일화에 불과합니다. 내가 우파라고,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파 단일화는 해보았자 우파가 이렇게 소수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파 중도 합리적 좌파가 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세력 단일화로 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단일화에 반대되는 개념을 내서고 있는 분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3자 필승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만한 현실 진단입니다. 3자 필승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여당 후보 세 사람이 붙어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는 건 어떤 수학 계산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3자 필승론이 아니라 3자 출마는 반드시 필패론입니다. 필패. 대한민국 세력이 필패한다. 야권이 필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야권 정치인들에게 또 야권 정당에 대해서 대한민국 세력 다 모여라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력 다 모여. 김정은에 반대하고 문재인에 반대하면 다 모여. 그런데 이 대한민국 세력 다 모여 대단일화. 대단일화에는 어떤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문재인 청산. 문재인 청산은 막 문패 청산이라. 문재인 적폐 청산. 문패 청산을 동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투표율 제고를 전략으로 삼아야 됩니다. 투표율을 올려야 됩니다. 투표를 올리지 못하면은 조직 동원력이 강한 여당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통일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목표는 자유통일. 동력은 문재인 청산. 그리고 전략은 투표율 높이기. 핵심 가치는, 대한민국 세력의 핵심 가치는 헌법적 정신인데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대동단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일종의 행동윤리는, 이 애국 세력의 행동윤리는, 대한민국 세력의 행동윤리는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합격을 이라고야 될 것입니다. 분진합격은 목표를 놓고 여러 갈래로 진격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즉 투표 앞두고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분진합격. 분진합격을 위해서는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싸우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요사이 단일화를 가장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은 홍준표 씨입니다. 이틀 전에 이런 글을 썼네요.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빅3의 서울시장 출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야권의 중심인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나오고 또 다른 야권의 한 축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온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교체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부디 아름다운 경쟁을 하여 한 사람의 야권 단일 후보로 정권교체의 첫걸음을 딛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야권의 큰 어른으로 빅3를 모두 포용하여 서울시장 탈환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젠 사과물 접을 때입니다. 폭정종식의 대의를 중심으로 뭉칠 때입니다. 대한민국 세력 단일화, 줄여서 대단일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